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3주차입니다. 추석은 잘 보냈나요? 네. 추석 연휴가 있어서 3주차가 아마 이렇게 보강으로 대신 될 겁니다. 그래서 네, 3주차 강의를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이 될 때 미리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3주는 의료법 그때 1절 이후에 2절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료법 제2절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의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 등을 포함하며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 수정된 진료 기록부 등 추가 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네, 두 번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자명 등 의학 용어와 진료 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사항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8촉의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첫 번째,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23조의 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대한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제조, 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호환성, 그리고 정부 보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첫 번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조의 3.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 첫 번째,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10조의 9를 보면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잠깐 볼게요. 법 23조의 23조의 3 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첫 번째로 진료정보의 도난과 유출, 두 번째로는 진료정보의 파기, 손상, 은닉, 멸실, 세 번째로는 전자의무기록의 교란, 마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23조의 4.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의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로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전파. 두 번째로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보, 경보. 그리고 세 번째, 진료사고 침해 사고의 긴급 조치. 네 번째,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의 탐지, 분석. 다섯 번째,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세 번째, 각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각 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다음으로 23조의 5번인데요. 부당한 경제이익의 취득 금지. 자, 첫 번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범위 안에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조인데요.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자, 24조의 2. 의료행위에 대한 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각 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에 대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두 번째,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의 내용. 세 번째,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네 번째,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다섯 번째,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세 번째,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각 일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네 번째, 각 일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는 신고인데요. 첫 번째,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 26조 변사체의 신고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를 관해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2절을 했고요. 자,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입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자, 1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곳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번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두 번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 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세 번째, 의학, 치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세 번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호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첫 번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두 번째, 국민건강보호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용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자,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로 제3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 번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면허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쪽에 제27조의 2 삭제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3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4절 의료인 단체. 자,
28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앙회와 지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세 번째, 각 일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섯 번째,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며 시, 군, 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각 중앙회는 제66조의 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따라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여덟 번째,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제29조 설립 허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중앙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번째,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30조 협조 의무. 첫 번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의료인은 각 이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32조 감독이 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한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에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는 한때 또는 제30조의 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장을 볼게요. 제3장은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자, 제33조 개설인데요. 첫 번째,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두 번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네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네 번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법인.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제2항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네 번째,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 2에 따른 시, 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에 거쳐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과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섯 번째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번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7번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약국시설 아니나 군내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에 개설하는 경우 세 번째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네 번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 개축한 건축물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자, 여덟 번째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아홉 번째, 법인 및 제2항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열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은 그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 2.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설치 1. 제33조 사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의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기관 내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3.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한다. 제34조 원격의료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 불과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원격 의료를 하려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의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4. 지의사의 원격 의료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 지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사에게는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는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따른 절차,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2조를 잠깐 볼게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3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는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개설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 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사본 한부 3. 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속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및 개설 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 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은 별지 제15호의 이 서식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 제17호 이 서식으로 본다. 제36조 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자, 96페이지예요. 첫 번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규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번,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간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번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번째,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네,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요. 네, 100쪽이고 제36조의 2. 공중보건의사의 의사 등의 고용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청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 2에 따른 파견근로기관 및 시설이 아닌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직 의료인으로서 두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 제14조의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직 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맞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따른 피법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 측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네,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용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이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 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에게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입니다. 1. 의료인은 다른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 폐업, 휴업, 신고와 의료 기록부 등의 이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23조에 따라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 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기록부 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따른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 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그리고 104쪽입니다. 제41조 당직 의료인 각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제2항에 따른 당직 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 제4, 3조의 4, 제1항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 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네, 106쪽이고요. 제43조 진료 과목 등 1.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 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 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5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재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5조의 2. 비급여 진료 비용의 현장 조사.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재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110쪽입니다. 제45조의 3. 재증명 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 환자의 진료 의사 등. 1.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47조 의료 관련 감염 예방.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질병관리청장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5.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6. 감염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8.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기관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행하거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0. 자율보고가 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11.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모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진료나 그 밖의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3.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 관련 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 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4.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1.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 관련 감염의 예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법인. 4. 그 밖에 의료 관련 감염의 예방,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 6항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기준, 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3. 질병관리청장은 제47조 제6항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및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및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1. 법 제47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준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위원회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 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에서 8은 삭제됐고요. 9. 그 밖에 병원 감염 관리에 중요한 사항. 3.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 감염 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3. 병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
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 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2.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한 명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 3에서 정한 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의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1.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 조치, 진료 방법 및 의료 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치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보건인,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 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두 번째,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 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 비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4.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고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46조의 3.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 방법. 1.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 관련 감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 수술한 부위의 감염.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 두 번째,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46조의 4.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의 절차. 1. 법 제47조 제8항에 따른 자율 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료 관련 감염 발생 보고서.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조 2 서식에 의료 관련 감염 발생 보고서. 2. 법 제47조 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검증이란 의료 관련 감염의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접수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 2. 입원 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 사고의 발생 등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 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 제47조 입원 환자의 전원 법 제47조의 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 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전원 일자. 4. 전원 사유. 세 번째,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네 번째,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네, 이렇게 했고요. 제2절이 또 나오는데요. 제2절 의료법인입니다. 제48조 설립허가 1.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의 2. 임원 1.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감사는 이사와 각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49조 부대사업 1.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에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 1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 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51조 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 단체 설립.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의 2.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1.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 분야의 연구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 의료인을 발굴 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둔다. 이 한림원은 법원으로 한다. 3. 한림원은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 등의 연구 진흥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자문. 2.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 등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4. 의학 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홍보.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림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번째,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이렇게 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공부하시면서 여기 시행령 같은 것들은 따로 좀 읽어보시고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신의료기술평가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